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요. 한국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면서 치사하고 저열한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까지도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 발언 내용들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미국 대통령이 새로 이제 선출이 되고 예. 뭐 이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현실적으로 북한의 어떤 그 홍보 삐라가 뿌려지고 그 무인기에서 저번에도 한번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또 다른 어떤 그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예. 김여정이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뭐 예상되는 것은 있죠. 뭐 회색 지대의 뭐 이 그 충돌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때처럼 오물풍선을 다시 뿌린다든가 GPS 교란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있겠지만은 아주 강력한 그 어떤 도발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 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해놓은 상태여서 예. 그 국제적인 그 시각이 북한으로 많이 지금 쏠려 있어요. 예. 쏠려 있는 상황에서는 아주 좀 강도 높은 도발은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저 체제를 위협하는 저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 떨어지니까 어떤 회색지대의 도발 정도는 계속 해 나가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장면 지금 보고 계시면요. 북한이 이제 그 종이 전단과 이제 과자류, 약품 등 담긴 풍선이 이제 바닥에 떨어졌다, 나무 등에 걸려 있다. 이러면서 저 사진들을 함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면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윤기찬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글쎄 저렇게 말하면서 뭐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번엔 뭐 또 도발 같은 걸 또 예상하게 되는 건가요? 김여정 부부장이 저 정자를 모르는 것 같아요. 초코파이. 저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저거는 먹거리인데. 예. 어쨌든 김여정 부부장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통치 관련돼서 뭐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네. 왜냐하면 내부 체제가 지금 사실 붕괴 위험에 처했다는 분석도 많기 때문에 아하. 또 하나는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휴전 국면에서 예. 어쨌든 파병이 돼 있잖아요. 용병이든 파병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그 휴전 테이블에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예. 올라가서 미국과 러시아와 또 서방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북 제재를 좀 풀어달라는 취지. 아하.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목소리를 키워야 되는데 그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저강도 도발은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전 그렇게. 그 저강도 도발에 가면 뭐 쓰레기, 뭐 또 무인기 뭐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뭐 다른 것도 있나요? 무인기는 진짜 뭐 이 시간에도 왔다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정말 예. 뭐 우리도 물론 보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어물풍선이 또 올 것 같고 그냥 국민들로 하여금 특히나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런 대북 방송이라든지 대남 방송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남측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저는 어떤 저런 대북 정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규제가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계속 저렇게 보내고 있는 부분은 원인을 일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내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뭐 어찌 됐든 간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는 국민이 입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좀 잘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설 변호사 얘기는 이제 우리가 보내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을 좀 만들어봐야 될 필요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에서는 진작부터 자제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면 당연히 저쪽에서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시작은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됐거든요. 오물풍선이 6,000개가 날라오는 동안 지금 우리 정부 뭐 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날라오고 무슨 뭐 드론이 날라온다 이런 말 하면 어쨌든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획기적인 어떤 대안을 좀 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죠? 정부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김여정 부부장이 그때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고 나서 네. 그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김여정 하명법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어요. 네네. 위헌 판결이 나서 그것을 이제 효력이 없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탈북민 단체들을 좀 설득을 하는 그 정도 상황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국민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예. 이게 먼저 그 어떤 뭐 삐라 같은 것을 대북 전달을 내려 보내면은 그 상응하는 걸로 오물풍선이 오고 하니까 이렇게 양쪽이 좀 극한 대립을 할 때는 탈북민 단체에서도 조금은 좀 자제를 하는 그걸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북한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그런 활동은 계속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아주 아슬아슬한 국면까지 왔으면은 이 부분은 자제를 하고 나중에 또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정부에서 이렇게 할 부분은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께는 지금 뭐 도발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 얘기한 대로 풍선 보내는 거에 대한 우리 정부가 뭐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인권재단을 빨리 정상화해야 되는 방법도 있어요. 예. 지금
납북자 가족단체도 다시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지금 민주당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인권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권 활동을 뭐 납북자의 그 귀환 활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예.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화답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예. 연천군에서도 조례 제정을 했다가 이게 잘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현 법령 체제에서는 사실 이것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관련 단체가 조금 자중하거나 자제하는 부분을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치권에서는 그 통로를 열어줘야죠. 예.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인권재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